우리들의 완주살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완주 청년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 우리들의 완주살이 이자영, 조아란. 그리고 오늘의 오퍼레이터 이현진입니다. 와! 안 박혀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는 완주 미디어 센터 녹음실에서 만났었는데요. 이번엔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완충지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완주 청년거점공간 플래닛 완주 1호점 3례 완충지대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로 완충지대의 또 다른 매니저 이자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영 씨 만나서 반가워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내에 살고 있고요. 완충지대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진행으로 바쁜 연진 매니저 대신에 우리 자영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각자의 공간이나 개인 근황 좀 공유해 주세요. 네,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고 하니 아마 매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공간이 지금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은 지역 친구들 중에 저희 태극권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태극권 모임 그리고 자연 환경 모임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했던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인 방앗간 식탁이라고 저녁 한 끼를 같이 먹는 등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그렇듯이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아란 씨 알찬 한 달을 보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6월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 생일이 6월이거든요. 그래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은 한 달 동안 매일을 생일처럼 보내자는 게 저만의 기조인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덕분에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공간이 나날이 바빠지고 있어서 지난달엔 또 대관이 참 많았거든요. 독서 모임부터 클래스, 스터디 등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너무 알차게 사용해 주셔서 조금 많이 바빴지만 매니저로서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많은 생각과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자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 상반기랑 또 6월까지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 청년공간 완충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그거 챙기느라고 조금 이런저런 기획 같은 걸로 바쁘고 또 사실 저는 그 전에 이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청년공간 매니저를 하면서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완주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완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 거점 공간 매니저 일을 하기 전에 다들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자영 씨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는데 되게 저는 먹고 살이즘을 위해서 그동안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줄기를 따라가자 보자면 그 전공이 이제 교육 전공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강사를 하기도 하고 방과 후 교사를 하기도 하고 돌보음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는 뭐 대학이나 학교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꼭 직장에 속해야만 일을 한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주의나 지역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느끼는 점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뭔가 내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커리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냥 생업이나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란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완주에 오기 전에 고향에서는 뭐 행정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학교 내 연구원에서 인턴을 시작으로 전 사회생활을 처음 했었는데 저는 취업 준비 기간이 꽤나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20대를 통틀어서 가장 좀 힘들고 막막했던 시간이었다고 지금 돌아보니 좀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때 기억들이 많이 없어요. 그때 사진들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못 돌아갈 것 같고, 그러다가 저는 고향에서 이제 병원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 원하던 업무 포지션이랑 좀 많이 달라서 그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던,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사실 완주를 오게 됐어요. 그때 뭔가 마음이 좀 건강하지가 않았고, 완주에 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랄까, 완주는 제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게 저를 받아준 곳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완주라고 하면 그냥 고마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곳 같아요. 저를 이렇게 받아준 곳이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청년 업무 일을 계속 했었어요. 이때가 또 제 삶에서는 좀 뭔가 방향성이 잡히는 그 삶의 포인트가 됐다고 해야 될까? 일로서? 그런 중요한 시기였고, 그때 제가 지원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랑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이 제 성향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렇게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한 3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매니저로 청년 공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같은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서 지금 되게 재밌어요. 만족하고. 네, 다행이네요. 네, 다들 멋진 이력들이 있네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완주 토박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저는 전주랑 완주를 오가면서 학업을 마치고 24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완주에서 문화기획자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완주에 생활문화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저는 그 구의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 온전히 함께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선하루가 콩쥐팥쥐 도서관 5층 한 공간을 구획하고 채우는 일이었다면 그때는 2층짜리 건물을 채우고 공간에 알맞은 색을 입히고 또 공간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직장 생활치고 좀 다이나믹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았어요. 뭐 각종 공모 사업에도 공모하고 또 선정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 지역이나 여러 단체들과 협업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문화재단 예술진흥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선하루 매니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살거나 일해본 적이 없지만 완주의 문화기획판에서 나름 다양하고 알차게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완주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완주에 일자리가 없는지 아니면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이 완주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지 먼저 아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 주제가 일자리라서 일자리라는 주제가 이게 1시간, 2시간 안에 이야기하기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이야기들인데 일단 도시랑 좀 비교를 하자면
일자리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주가 도시랑 비교하면 인구나 인프라도 당연히 좀 적으니까요. 물론 이제 급여 수준 같은 것도 도시보다 낮은 게 현실이죠. 근데 저는 완주에 와서 좀 제가 놀랬던 점은 주변에 생각보다 할 일들이 좀 많은 거였거든요. 제 생각보다 많았어요. 시골은 단순히 좀 할 일이 많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도 많았고 지역이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뭔가 멋있고 그런 뭐 쌈박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을 잘 벌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다거나 또 그런 일은 아닌 게 더 많지만 그런 일자리는 도시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실에 그러면 뭐 만족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건 사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저는 일자리라는 그거를 정착의 목적에 따라 일자리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농기촌으로 지역에 좀 내려온 친구들은 대기업을 바라고 지역에 내려오는 비율은 저는 정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게 내게 시간을 많이 쓰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하루 종일 뭐 너 일해 라고 하는 직장이 솔직히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이 더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람마다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역의 일자리가 현저히 적고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일자리를 보는지 그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완주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로컬의 장점을 살린 나의 일을 찾는 것이 더 좀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은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이 도시만큼 또 심하진 않아서 뭔가 스펙 쌓기에 나를 뭐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스펙이랄까 그런 걸로 나를 판단하는 것의 비율이랄까 그런 건 오히려 더 적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아란 씨 의견 잘 들었어요. 근데 새가 계속 짹짹거려가지고 여기 집중이 돼서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헛소리 듣는다고. 같이 들어와서 녹음하라고 할까요? 네, 그렇군요, 아란 씨. 네, 저는 이 일자리 문제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한 완주 문화미래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발제를 했었거든요. 발제문을 작성하기까지 되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비정규직, 좁은 선택의 폭, 불합리한 구조였어요. 누구나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다면 그만큼 이상적인 세상도 없겠지만 제가 완주에서 만난 청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행여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을 받지 않는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된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였거든요.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누구에게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최상의 직업일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는 청년거점공간 매니저가 최상의 직업일 수 있거든요. 다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모든 직종에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구조든 행정적인 재정 상황이든 여러 상황들로 누군가는 의도치 않게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자리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일자리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거나 불합리하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전주, 완주, 서울 할 것 없이 모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자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뭔가 업을 바꾸려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 기업에 꼭 들어가야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완주라는 지역이 조금 열려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일자리 그냥 그걸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완주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산업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일을 할 때 그런 일자리들의 수가 좀 많은 편이지.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어떤 뭔가 생활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같이 이제 충족을 해야 그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문사회 계통이나 저같이 어떤 교육 계열의 이제 전공자들은 그냥 쓸만한 일자리 어떤 그런 게 충족되는 일자리를 완주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주로 가시거나 다른 뭐 익산으로 가거나 시로 떠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는 또 그나마 이제 좀 일자리라고 보이는 것들이 다 이제 계약직들이 이제 많아서 사실 요즘에는 어떤 한 가지 일자리에 딱 매여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제 이 일자리로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많긴 하지만 그런 어떤 비정규직 계약직이 주는 좀 불안감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완주가 좀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별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그냥 청년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이 완주의 현실이다. 좀 그렇게 봐서 좀 가끔 좀 슬퍼지기도 하지만 저도 그 현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완주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쪽 계열의 일자리는 다른 시나 군에 비해서 좀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좀 분야도 좀 더 해서 좀 일자리 수 자체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해요. 네, 자영 씨 의견 잘 들었어요. 이 라디오 방송을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일하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지 자영 씨는 어떠세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드린 건데 일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과연 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 이제 일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쉬어도 봤더니 되게 고독하고 외로움을 좀 심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구나 이런 걸 좀 뼈저리게 느낀 시점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좀 쉬지 않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그에 있어서 밸런스를 그 예전에는 사실 좀 일이나 직장을 저보다 좀 우선시했던 것도 같아요. 저는. 근데 왠지 좀 그렇게 좀 교육을 좀 받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요즘에 있어서는 다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일이나 직장보다는 나 자신을 좀 스스로 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좀 그렇게 되었을 때 뭔가 스스로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삶은 저에게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일이 나보다 우선시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일하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돈이 너무 많은 백수여서 일하지 않고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삶. 또 하나는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죽어가는 삶? 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그 일을 돈벌이 수단이나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들보가 되자라는 건데, 일이나 직장이 저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또 그걸 이룰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일이라는 것이 뭐 먹고 살아가는 수단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꿈을 이루는 방법,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 등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각자에게 부여되는 일의 의미와 역할은 어느 것 하나 옳고 그름 없이 저마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란 씨는 어때요? 저도 두 분의 의견에 진짜 동의를 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데, 아까 조금 더 앞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떠나서 완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굳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랄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선망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런 시선에서 제가 확실히 자유로웠어요. 나를 알고 나를 이루던 사회 구성원들 집단에서 제가 환경적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일단 채워지니까 직업이 어떻든 나를 그냥 규정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 곳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번 해서, 완주에도 일자리가 되게 많고 그 일자리가 어떻든 나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나하고 자라고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뭐랄까 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랄까, 그런 게 계속 있으면 저도 쉽사리 이렇게 생각이 바뀌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고향에 있었다면 힘들었겠죠. 그렇게 업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전 변화가 컸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었고, 자연과 이제 비슷하죠. 저도 단순히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론 질문을 이렇게 양자택일 해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제 적어도 폐를 끼치면서 살지는 말자, 이런 마음과 나의 발전 그리고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일자리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 질문이 되게 재밌었던 게, 완주에 와서 제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해봤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뭘까? 나 일 없으면 나 못 사나? 이런. 또 MBTI가 N이라 가지고 저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상해 봤는데, 내가 만약 로또 당첨되면 막 나 이 일 당장 그만둘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아마도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뭔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않겠지만, 자연 언니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활동가로서 아마 살아보려고 더 애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사실 활동가라는 직업이 각종 사업이나 그 지원 없이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좀 갖춰진다면 그런 도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지역에 도움되는 일을 나의 돈으로 뿌리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좀 일이라서, 돈이 안 되는 일,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이제 또 정년도 없다고 생각을 좀 해서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따라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또 성취감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노년에는 더더욱 저도 소일이랄까?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 원래 사실 로또를 하지 않아서 그런 행운이 갑자기 저에게 딱 찾아오진 않겠지만, 일에서 저의 삶을 녹여낼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고, 그 일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되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멋진 가치관도 잘 들었어요. 지역에서의 일자리, 먹고 사는 이야기는 언제 또 항상 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 우리 이전보다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자영 씨? 가까워졌어요. 네, 그럼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완충지대의 자영 씨, 우리들의 완주살이 라디오 녹음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일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되게 얘기를 서로 얘기하다 보면 되게 끝이 없이 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이나 그런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되게 오늘 아란 씨랑 자연 씨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저도 제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런 완주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이런 라디오 녹음 그 외에도 다른 청년들도 이런 자리를 되게 자주 이제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서로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 쪽에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라디오 녹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게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란 씨는 어떠셨어요? 자영 언니 말에 되게 감동이고요. 저도 이제 라디오 하면서 이제 너 그리고 나 우리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 전에도 자영 언니도 자연도 연진도 사실 저희가 꽤나 오래 서로를 알고 있었는데도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저도 일단 너무 즐겁고 사실 내가 가진 이런 생각들을 내 입으로 말해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말함으로써 다시 내가 자각을 한달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진짜 색다르기도 하고 해차를 더해갈수록 이런 딥한 주제도 지금 재밌게 풀어보고 재밌는 주제도 딥하게 풀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하반기 내내 할 거니까요. 좀 즐겁게 우리들의 완주살이 더 알차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모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각자가 바라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할게요. 자, 저희는 한 달 뒤 8월 고산 청년공간 청춘방학관에서 만날게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라디오 끝곡으로 에이티즈의 웨이브 띄우며 인사하겠습니다. PD 기술의 이현진, 메인 MC 이자연, 보조 MC 조아란, 이자영, 그리고 자문의 경희령 선생님, 제작의 완주 미디어 센터까지.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다음 달에. 여기 지금 우린 오션뷰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 Come back
반갑습니다. 완주 청년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 우리들의 완주살이 이자연, 조아란. 그리고 오늘 오퍼레이터 이현지. 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맞다. 끊었어요. 어쩐지 안 나올까 했어. 오케이.